있잖아, 요즘 뉴스나 인터넷 기사 보면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폐교가 됐다거나 동네에 있던 산부인과, 소아과가 전부 사라졌다. 이런 소식들 진짜 자주 들리지 않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면서 나라 경제가 좀 어렵네. 요즘 애들 진짜 안 낳긴 하나 보네 하고 그냥 남일처럼 쓱 넘기지 않았어.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나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라 인구 줄어드는 건 나중 문제 아니야? 그거 알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말이야,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야. 이건 단순히 아이들이 줄어들고 놀이터가 조용해지는 그런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네가 영끌에서 샀거나 앞으로 사려고 뼈 빠지게 돈 모으고 있는 그 아파트 가격. 그리고 매달 월급에서 피눈물 나게 떼어가며 꼬박꼬박 내고 있는 그 국민연금. 이 너의 전 재산이 통째로 흔들리고 심지어 허공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면 그래도 그냥 채널 돌리고 넘길 수 있을까? 오늘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 절벽의 진짜 민낯을 뜬구름 잡는 소리 다 빼고 아주 냉정하고 뼈 때리게 파헤쳐줄게. 이거 모르면 나중에 진짜 길바닥에 나 앉아서 피눈물 흘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줘. 자, 그럼 불편한 팩트부터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자. 2024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2명. 이 0.72명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현실적으로 잘 감이 안 오지? 내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줄게. 지금 30명이 꽉 차게 타고 있는 버스가 한 대 있어. 이 버스가 열심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사람은 30명인데 새로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달랑 7명뿐인 그런 상황이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수익이 안 나는데 이 버스가 전처럼 쌩쌩 계속 달릴 수 있을까? 배차 간격은 점점 길어지고 노선은 줄어들고 결국에는 버스 회사 자체가 파산하고 멈춰버리겠지. 이 버스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야. 근데 진짜 환장하겠는 건 우리가 이 가라앉는 버스 안에 앉아서 그래도 내 자리는 튼튼하니까 안전해 라고 태평하게 믿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해. 서울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강남 불패 몰라? 연금이 설마 끊기겠어. 국가가 어떻게든 세금 걷어서 주겠지. 과연 그럴까? 너도 정말 그렇게 믿어? 통계와 데이터는 우리 착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잔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 인구 구조가 밑바닥부터 무너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딜까? 바로 자산시장이야. 부동산과 금융시스템이지. 시장에 사줄 사람이 아예 실종됐는데 자산 가격이 끝없이 올라간다? 이건 기본 경제학 법칙상 아예 성립이 불가능한 판타지 소설이거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 딴짓하지 말고 내 말에 집중해서 들어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값을 밑에서 단단하게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척추가 누군지 알아? 바로 생애 첫 주택 구매층이라고 부르는 돈을 벌기 시작해서 가정을 꾸리는 30대와 40대 인구야. 근데 이 30대, 40대 인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절벽에서 떨어지듯 아주 무서울 정도로 깎여 내려가고 있어. 혹시 예전에 갭 투자 열풍 불었을 때 기억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 가끔 실패담 얘기하잖아. 솔직히 나도 예전에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지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형편도 안 되는데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수도권 외곽에 아파트를 덥석 산 적이 있었어. 그때 내 논리가 뭐였는지 알아? 어차피 뒤에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줄 거다. 이 믿음 하나였어. 근데 금리 오르고 거래 뚝 끊기면서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사라지니까 가격은 곤두박질 치고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내면서 진짜 피눈물 흘렸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거야. 뒤에서 받아줄 수요가 없으면 내 자산은 모래성이구나 하고 말이야. 그럼 이걸 실제 금액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계산해 볼까?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대략 12억 원이라고 쳐보자. 이 12억 원이라는 무거운 가격이 계속 유지되려면 현재의 20, 30대들이 나중에 자라서 12억 원을 은행에서 영혼까지 대출받든
부모님한테 물려받던 해서 우리 집을 사줘야만 그 가격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런데 30년 뒤, 아니 당장 20년 뒤에 집을 사야 할 청년들의 숫자가 지금의 절반, 아니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든다면 어떨까? 수요가 반토막이 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요지부동일 수 있을까? 이건 마치 손님이 달랑 3명밖에 안 앉아있는 텅 빈 영화관에서 주인이 우리 영화관 자리는 최고급이니까 티켓 한 장에 10만 원 내세요 하고 고집 부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도 10만 원에 안 사. 안 사주면 결국 극장주는 가격을 5만 원, 3만 원으로 내릴 수밖에 없지. 물론 지금 너 마음속에 이 생각 딱 떠올랐지. 야, 그래도 서울 주요 지역은 다르지. 강남이나 마용성은 무조건 살아남아. 맞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야. 외곽부터 무너지겠지. 하지만 명심해야 해. 그 강남과 마용성의 집을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은 결국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집을 팔고 올라오는 어느 정도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라는 연쇄 고리가 있어. 배우 수요가 되는 경기도와 지방 인구가 멸종 수준으로 소멸하고 있는데 강남이라고 영원히 그 성벽을 혼자서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불가능해. 밑돌이 다 빠졌는데 윗돌이 어떻게 버티겠어. 자, 소름 돋는 통계청 자료 하나 더 알려줄게.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 가구주 연령의 중간값이 무려 64살이 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시장에 집을 사서 들어오려는 젊은 사람은 씨가 말랐는데 은퇴하고 생활비나 병원비가 필요해서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려는 노인들이 아주 훨씬 많아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야. 파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는 사람은 없다. 가격 폭락은 그냥 수학 공식이야. 아파트 이야기에 벌써 머리 아프지? 미안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더 끔찍한 진짜 시한폭탄을 하나 남아있거든. 그 다음은 바로 네 월급 명세서에서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야. 이거 진짜 듣기만 해도 예민해지고 혈압 오르는 문제지. 너도 궁금하잖아. 내가 지금 죽어라 내는 이 돈 나중에 진짜로 받을 수는 있을까? 팩트만 말해줄게.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30대 초반인 직장인들이 은퇴하고 연금을 딱 받으려고 국가은행 문을 두드렸는데 금고가 말 그대로 텅 비어있을 거란 소리야. 진짜 기가 막히고 웃긴 게 뭔지 알아?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젊은 사람, 청장년층 5명이 노인 1명을 여유있게 부양하고 있는 구조야. 이 정도 짐은 어깨에 메고 갈 만해. 근데 2050년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일하는 사람 단 1명이 노인 1명을 온전히 자기 등에 짊어지고 뛰어야 하는 목숨 건 서바이벌로 바뀐다고. 전문가들 계산에 따르면 연금 시스템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나중에 청년들은 지금 우리 세대가 내는 보험료보다 무려 3배 넘게 돈을 뜯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월급의 10%가 아니라 25%, 30%를 오로지 윗세대를 먹여 살리기 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야. 자, 입장을 바꿔서 네가 2050년에 30대라고 생각해봐. 국가가 미안한데 앞세대가 돈 다 썼으니까 네 월급의 30%를 연금으로 내렴 이러면 아이고 네, 나라를 위해 제가 희생해서 다 낼게요. 이럴 진짜 착한 호구가 세상에 어딨어. 아마 짐 쌀걸. 세금 폭탄 피하려고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부터 해외로 탈출하려는 이민 행렬이 줄을 설 거야. 결국 세금을 낼 사람마저 사라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지. 이건 단순히 국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연금 개혁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아니란 문제가 아니야. 청년층과 노년층이 생존을 걸고 싸우는 끔찍한 세대 간의 전쟁이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뇌관이야. 우리 세대가 나중에 은퇴할 때쯤엔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서 실제로 우리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은 지금 네가 막연하게 예상하는 금액의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 그걸 현실로 인정해야 해. 자, 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면 10중 8구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속이 턱 막히면서 답답하지? 아니, 지금 일부러 겁주려고 너무 최악의 상황만 가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한국에서는 다 망한다는 거냐? 아, 진짜 마음 알아. 근데 말이야,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야. 이 무시무시한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남을 탈출구와 구멍은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 우선 시청자들 중에 이런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 꼭 있다? 에이, 20년 뒤면 인공지능 AI가 엄청 발전해서 로봇이 노동력 다 대체하고 경제 문제 다 해결해주지 않을까? 또는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민자를 엄청나게 대거 100만 명씩 받아들이면 인구 문제 싹 해결되는 거잖아.
그렇지. 너 말이 맞아. 분명히 정부도 바보가 아니니 그런 정책을 펼칠 거고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는데 구급약 역할은 해주겠지. 하지만 냉정하게 선을 그어보자. AI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기업들 생산성이 엄청 높아진다고 치자. 근데 그 로봇들이 월급을 모아서 네 아파트를 비싸게 사줄까? 로봇은 집이 필요 없어. 그리고 이민자 문제. 그래,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겠지. 그들이 한국에서 소득이 생기고 털을 작으면 언젠가 아파트를 사긴 할 거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거품이 낄 대로 낀 한국의 이 무서운 고가 부동산 가격을 흔쾌히 10몇 억, 20몇 억씩 주고 그대로 떠안아줄까? 돈이 당장 어디 있어서. 그건 대단히 위험하고 순진한 미지수이자 착각이야. 그래서 여기서 반전이자 첫 번째 생존 전략을 줄게. 우리는 이제 내 월급, 내 집합채, 내 연금 등 모든 재산을 오직 대한민국 부동산과 원화자산에만 몰빵하는 이 극단적인 전략을 당장 버려야 해. 이건 정말 자살행위야. 시야를 넓혀야 돼. 인구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곳에 돈을 묻어두지 말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소비가 폭발하는 나라, 즉 새로운 젊은 피가 계속해서 콸콸 수혈되는 글로벌 성장 시장으로 우리의 눈과 돈을 돌려야 한다는 거야.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환상, 아파트 한 채가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는 굳건한 맹신, 이걸 하루빨리 깨는 게 시작이야. 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고 있는 보트에 내 전 재산과 목숨을 싣고 바다로 나가는 거랑 뭐가 달라. 당장 구명조끼를 사입고 튼튼한 다른 배로 갈아탈 준비를 해야지.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오늘 내가 한 이야기 머릿속에 딱 남기 쉽게 세 줄로 짧게 요약해 볼게. 첫째, 인구 절벽이라는 건 뉴스에 나오는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네 아파트 값을 깎아먹고 있는 아주 실제하는 공포다. 둘째, 내가 믿고 있던 그 든든한 국민연금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되었다. 셋째, 국가나 타이밍에 의존하지 마라. 자산을 글로벌하게 다각화해서 나 스스로 살아남을 플랜 B를 당장 준비해야 한다. 솔직히 오늘 내 이야기가 좀 듣기 거북하고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거 잘 알아. 나도 이런 현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는 잠도 안 오고 화만 났거든. 하지만 명심해.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남들보다 먼저 용기 있게 마주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냉혹한 자본주의 경제 전탱터에서 결국 살아남고 부를 지켰어.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룰이잖아. 어때?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아직도 속으로 에이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하겠어? 하고 외면할 거야? 아니면 영상 끝나자마자 당장 내 주식 계좌, 통장, 연금 비율, 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다시 점검해 볼 거야.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대비책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구독자들끼리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보자고. 오늘 이 무거운 내용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만약에 오늘 내 이야기가 네 인생에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주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할게. 이런 뼈 때리는 진짜 정보 알고서 대비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 천지 차이니까 진짜 손해보지 말자. 다음번엔 더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돌아올게. 준비 잘하고 있어. 안녕.